되게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파산을 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국가장학금 쓰면은 거의 다 돈이 100%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거죠. 대학 졸업도 엄청 늦게 하고 30살 넘어서 하게 되고, 군대도 27, 10월에 가게 되고, 누가 실패하고 싶겠어요. 창업 실패와 졸업 실패와 취업 실패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막막한 상황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이럴 때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증명할 수 있는 그 경기에 계속 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남들보다 월등하게 강점이 있고 시간이 잘 가고 좀 행복을 느끼는가? 이건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와 시도가 선생인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32살까지 창업 실패와 취업 실패,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IT 사업 개발이 되고자 하는 채널톡의 사업 개발 리드 문희철입니다. 채널톡은 어떤 기업이고 사업 개발은 어떤 직무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채널톡은 B2B 이 SaaS라고 하는 씬에서 CS와 이 CRM 영역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대한민국 사람, 아마 일본 분들까지 포함해서 채널톡을 안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해요. 트래블러에서 채팅 상담하셨으면 채널톡 쓰신 거고요. 아, 그래요? 롯데월드에서 채팅 상담하셨으면 채널톡 쓰신 거고요. 네. 맛땡킴에서 옷 사셨으면 채널톡 쓰신 거고요. 웬만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스형 챗봇은 채널톡입니다. 그럼 거기서 사업 개발 직무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업 개발은 어떤 직무인가요? 회사 안에서 하면 사업 개발이고, 내가 회사를 만들면 저는 그게 창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사업,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고객을 먼저 찾아보고 시장성을 체크해보고 계속 실행을 해보면서 그 돈이 될 만한 가능성들을 실제로 실현하는 거예요. 간단한 정의로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처음 자기소개 하실 때 32살까지 창업 실패, 취업 실패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실패들을 좀 해오셨는지. 일단은 저는 되게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었어요. 그때가 한 22, 셋쯤 됐던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당시에 사업을 하길 원했지만 사실은 좀 더 자영업에 가까운 형태였던 것 같아요. 사업이 아닌 자영업. 창업에서 말하는 그 이론들이나 그 시행법들을 잘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돈 버는 것과는 좀 길이 멀었던 거죠. 22살 때 창업을 하신 거면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집안에서 뭔가 지원이 좀 있었나요? 그 나이 때 창업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달리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때 교육을 했을까? 무슨 말이냐면 미천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걸 잘 사는 집이냐? 절대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고 당시에 코파운더 친구들도 되게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파산을 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국가장학금 쓰면은 거의 다 돈이 100%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거죠. 대학 졸업도 엄청 늦게 하고 30살 넘어서 하게 되고, 군대도 27, 10월에 가게 되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29, 7월에 전역하고서 나왔을 때 제가 갖고 있던 현금이 2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현타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금수저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지각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막막함을 넘어서는 법입니다. 스타터분들이 막막함을 좀 많이 느끼는 세대이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리드님은 이런 고민들을 좀 어떻게 좀 풀어가셨나요? 사실은 시도가 선생이거든요. 이 한 번의 피칭, 한 번의 시도 한 방에 뭐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쌓여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제 목표는 뭐였냐면 월 그래도 300번은 직장에 들어가기였어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10년의 시간 동안 야인처럼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친구의 어떤 역량을 보고 베팅을 할 수 있겠어요. 증명의 책임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당시에 저에게는. 근데 이럴 때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책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그 경기에 계속 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지원도 했었고 면접관들이 했던 질문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적어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나에 대해서 되게 복합적이고 되게 다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게 되거든요. 되게 다층적인 시선으로 저에 대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9개 회사를 제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올라와 있는 모든 직무 기술서들, 잡 디스크립션 다 읽어보고 인터뷰를 다 보고 커피챗 해보잖아요. 어떤 묘한 포인트가 비슷한 거예요. 수학에서 보면은 트라이얼 앤 에러가 있어요. 시행착오법. 실제 시행을 반복하다 보면 우연히 되게 귀납적으로 알게 되는 되게 비정형적인 깨달음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행착오와 시도가 선생인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잡 디스크립션 다 읽어보고 9개 회사의 인터뷰를 다 하고 커피챗을 하고 네네. 하면서 공통된 하나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뭔가요? 불확실성 하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역량인 거예요. 신사업 개발이라고 하는 건 완전 카오스 그 자체거든요. 완전 혼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회사는 체계가 없어. 근데 사업 개발은 원래 체계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고 성과를 내는 조금 더 노하우는 있을지언정 어떤 체계의 형태로 이거를 시행착오 없이 발견한다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불확실성을 견디는 그런 힘 자체가 원래 좀 있으셨나 보네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 야인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 야이 거기서 견뎌냈던. 그 시간 동안에 무수한 자기의심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 불확실성과 그 막막함 속에서 많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되게 내가 나를 믿을 근거가 잘 없잖아요. 그럼 작은 성공들과 성취들을 좀 쌓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취업한 뒤에도 고민은 끝나지가 않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네네. 이곳에서 이 일을 해도 계속해도 괜찮을지 커리어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고민이 계속 될 텐데 이 막막함을 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그 잠깐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 이러고서 보는 거예요. 그 좀 재수없을 수 있겠지만 그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여기가 무슨 판인가?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지? 뭘로 돈 벌지? 이 회사 고객 뭐지? 어떤 사람들이지? 우리 산업은 어떻게 구성돼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이렇게 메타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망원경으로 갖고 왔다가 다시 현미경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 지금 회사가 나 왜 뽑았지? 나한테 기대하는 거 뭐지? 이렇게 계속해서 망원경과 현미경을 같이 쓰면서 지금의 나의 위치를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나에게만 시선이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저분은 왜 존재하지? 왜 저 직무가 있지? 왜 이 조직이 있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과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내가 경험이 없으면 이런 좋은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기꺼이 물어봐요. 진짜 집요하게 조사해 보잖아요. 집요하게 물어보고 고민해 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내가 더 알아야 되는 게 나오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나와요. 이제 리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짧지만 네네. 엑스토에서 사업 개발로 커리어 전환을 이렇게 하신 경우잖아요. 그렇죠. 전직을 했죠. 네, 그렇게 커리어 전환을 좀 생각하고 있는 스타트들은 커리어 전환을 해야 될 포인트를 어떻게 좀 느끼면 좋을까요? 무조건 강점이죠. 이거 피터 드러커도 하는 얘기인데 무조건 강점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이미 책을 제가 우연히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책을 써둔 상태였기 때문에 에디팅, 그러니까 글을 쓰는 역량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원래 파운더, 창업가였기 때문에 그 사업 개발이라고 하는 가장 비슷한 영역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디터로 실제 하나 회사가 합격을 했었어요.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일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그 씬에서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알아요. 에디터로서 뾰족한 영역은 조금 일반적인 창작이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와 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글을 빠르게 기획해서 빠르게 써내는 거예요. 여기에 에디터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글이 일이면 싫은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부분을 좀 깨닫게 된 것 같고,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 남들보다 월등하게 똑같은 시간 쓰고도 훨씬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생각해 볼 때 에디터 문희철과 사업 개발하는 사람의 문희철의 그 공헌의 크기가 10배는 더 큰 것 같아요. 사업 개발. 사업 개발이 훨씬 더. 네. 전 자타공인이라는 표현 좋아하는데 자공인이 아니라 타공인이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어려운 저 통신사와의 활로 찾기를 어떻게든 찾아내네? 어떻게든 미팅을 만드네? 우리가 빠르게 다음 행선지 혹은 다음 항로를 발견하게 하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앞서 사업 개발 직무를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되게 시장이 불확실하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채널 코퍼레이션에서 어떤 사업 개발 성과들을 이루어내셨는지. 네. 제가 맡았던 사업은 뭐였냐면 그 채널톡이라고 하는 이 B2B SaaS 솔루션 안에 전화를 넣는 거였어요.
저희 미션이 고객과 기업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푼다거든요. 채널톡을 보통 채팅 상담으로 많이 이해하세요. 근데 고객과 기업이 채팅으로만 대화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죠. 근데 이 전화를 넣는 게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저희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의 영역들을 도메인이라고 쓰는데 이 하나의 도메인을 뚫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아는 게 없는 정말 천둥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메신저를 통해서 스트리밍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랑. 근데 그건 전화가 아니에요. 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약인 프로토콜이 전화만을 위한 규격이 존재하고 그거를 저희 구독형 소프트웨어 SaaS 안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즉 전화번호가 존재해야 되고 통신사와의 필연적인 협약이 중요하고 규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규제까지도 알아야 되고 사업적 타산성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막막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3대 축인 거예요. 사업과 이 기술과 이 규제 영역에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는 다 알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이 전화 프로토콜은 VoIP 기술에 있는 SIP 프로토콜이라는 걸 알고 이 정말 PBX라고 하는 이 자원들 엔드포인트를 연결하면 된다. 이런 거 이제 알죠. 잘 모르겠네요. 몰라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 게 제가 제로투원 하기 전에 하나도 몰랐어요. 4년 전에 사업 개발에 대해서 뭔가 뛰어들었을 때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더 개척을 잘해요. 특히나 이 IT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구름들이 있거든요. 그걸 걷어내는 걸 전 이제 꽤 잘할 수 있어요. 4년 전에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작하셨나요? 그 막막함을 딱 뚫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일단은 이 산업의 기존 종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사자들을 어떻게든 만나요. KT랑 SK 브로드밴드랑 LGU 플러스랑도 다 저희가 인터넷 전화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저라는 게 문제인 거지. 콜드콜, 콜드메일, 링크드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닿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진짜더라고요. 이런 감이 생겨요. 사업 개발이라는 직무 자체가 정말 그런 일이라면 전망도 괜찮고 대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저는 항상 매크로를 보거든요.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이 불확실성 하에서 확실한 성과로 만드는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시장에 충분히 많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봉의 인상이나 이직 가능성도 되게 높은 직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되게 본질적인 멋짐은 뭐냐면 사업 개발을 잘하는 사람은 구조에 갇히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개척할 수 있잖아요.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고 있고 갑자기 국가 간의 전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호무역주의처럼 블록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고 이거 지난 50년간 없던 일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어떠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변동될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기업은, 모든 개인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책상은, 내 자리는 과연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변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라지겠죠. 그럼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런 스타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삶에서의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하려는 건 되게 불가능한 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 내리고 그 꿈을 이루면 되게 엄청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우리 자신을 되게 그렇게 기대를 해왔어요. 직업으로서의 꿈을 말할 때도 있고 재산으로서의 꿈을 말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어떤 좌표 지점을 알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지점에 도달하면 굉장히 행복한. 하지만 내 삶과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나침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디터로 사는 문희철보다 사업 개발을 하는 문희철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IT 산업에 있는 제가 아마도 높은 확률로 패션 산업에 있는 저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는 방향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고 이 0점들을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면서 끝내는 꿈이라고 하는 거는 제 몸에 맞는 맞춤옷들을 지어 입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럼 네 꿈은 뭐야? 라고 말하면 아직 맞춤옷은 못 입은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전 불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보게 될 이제 스타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썼던 책의 제목이 제대로 살기란 어렵다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가 29살 전역하고 직후였어요. 그때 제가 기말고사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독서실에 앉아서 그 옥스퍼드 노트를 펼쳐놓고서 내 인생이 왜 어려운가
어려운 거를 써보니까 100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들은 결국에 세 가지예요. 나로부터 오는 어려움, 내 주변의 관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오는 어려움, 경제 위기나 코로나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이 복잡한 함수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내 탓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탓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나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은 이 세상에서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더 나은 나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혼란한 시국에 통하는 나의 강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파도를 만난 서퍼처럼 아마 잘 파도를 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트러글입니다. 파이팅!